캠 전체 이제 year 1, 2 나가면서 structure 1, 2, 3 요렇게 있고 그 다음 파트가 reactivity 1, 2, 3 요렇게. 근데 학교마다 진도가 나가는 순서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속도는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뭐 year 1, year 2 그냥 대충 나눴을 때 요렇게 보면 돼요. 근데 자, 스트럭처 하면은 보통 이제 이전 학년에 많이 배운 내용들이 좀 같이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뭐 particles, 뭐 atoms, molecules, ions 이런 거 다 들어봤죠. 그리고 뭐 state, phase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요 초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전에 많이 배웠으면, 잘 배웠으면 거의 복습 느낌처럼 쉬울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금방 또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 이제 structure 2가 뭐 chemical bonding, 이런 것도 좀 배웠죠, 대부분. 뭐 covalent bonding, ionic bonding,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본딩에서부터 뭐 structure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모양, 뭐 molecule shape 이런 것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tructure 3에서 classification 배울 거예요. 그래서 classification 어떤 거냐면 여러분 periodic table 다 배웠죠? periodic table 다 봤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배울 거야 이제. 그래서 periodic table에 있는 이런저런 뭐 트렌드 같은 것들, 뭐 periodicity 이런 거 배울 거고 또 organic chem은 거의 안 배웠을 거야 아직. IGCSE 한 친구들은 organic chemistry 배웠을 수도 있는데 생표는 배웠나? 어땠어? 할만했어? 어려웠어? 외우는 거라서 할만해. 외우는 거여서, 올게닉 캠은 이제 거의 대부분 처음 배울 수 있는데, 초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요 스트럭처에서 나오는 올캠은 유기화학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티비티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뭐 반응 종류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acid base reaction 이런 거 다 들어봤죠? 뭐 precipitation, 뭐 oxidation reduction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배워서 더 어렵고 뭐 공식 같은 것들 나오고 하는 게 이제 리액티비티인데 일단 스트럭처를 잘 배워놔야 리액티비티 때 연결해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지금 잘 배워놔야 돼, 지금부터.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앞으로 이런 것들 배운다라는 거 보여준 거고, 우리 여름 특강 땐 그래도 거의 year 1의 거의 끝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structure 1, 2, 3까지 책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structure 1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뭐 introduction to the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하는데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여기서 이제 solid, liquid, gas 요런 state의 성질들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nuclear atom, atom structure 예전에 이제 뭐 조금씩 배웠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IB니까 IBDP니까 nuclear atom 같은 게 이제 그 전에 발견된 역사적인 그 스트럭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 이제. 요거는 쉬워. 첫 번째 건 쉽고, 여기부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아톰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 배울 거고요. 1.4, 1.5 여기는 자, 제목을 보니까 뭐래? Counting particles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mole 다 들어봤죠? mole 들어봤고 뭐 ideal gases 이런 거 배울 건데 mole이라는 게 결국 숫자를 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케미스트리에서 어떤 퀀티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1.4, 1.5 여기 부분이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이기 때문에 계산 공식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울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로 일단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전 학년에 배웠어야 하는 내용들 중에 혹시 이제 안 배운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쌤이 수업하면서 이제 체크를 계속 하면서
복습처럼 할 거니까, 혹시 뭐 안 배웠어도 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됐으면 그냥 받아서 잘 필기 해놓으면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structure 1.1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나눠서 배울 거야. element, compound, mixture.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All substances are made up of one or more element. 자, element라는 거 뭐냐면 다 들어봤죠? Element cannot be broken down by any chemical process into simpler substances. 자, 그래서 example 한번 볼게요. 우리가 hydrogen 하면은 예를 들어서 hydrogen 하면은 머릿속에 H2로 떠올라야 돼. 왜냐면 하이드로젠은 원래 지구에 있을 때 기본 스테이트 자체가 H2야. 그래서 이런 거 배웠을 수도 있는데 꼭 두 개의 아톰이 같이 붙어서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자, 혹시 안 배웠으면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이아토믹 몰레큘, 다이아토믹이라고 해서 하이드로젠 있고 또 누구 있을까? 아는 사람. O2. 우리가 oxygen reacts with hydrogen 하면은 H2O2가 반응을 했다는 거야. 그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외워져 있어야 돼. H2O2, oxygen, 또 누가 있을까? nitrogen, fluorine, chlorine, bromine, iodine. 자, 요렇게만 알면 돼요. 아이고. 그래서 example, 뭐, 하이드로젠이 있다 하면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H2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얘네들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요 뒤에 네 개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자세히 periodic table 할 때 배울 텐데, 할로젠 다 들어봤죠? 할로젠 그룹이고, 할로젠을 우리가 표시할 때 이제 약속을 X로 표시하거든? 할로젠을 X로 표시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다이아토믹이잖아, 할로젠은. 그래서 X2 이렇게 하면, 할로젠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다이아토믹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먼트에는 또 어떤 애들이 있어? 모노아토믹으로, 어, 잠깐만. 다이아토믹 아닌 애들도 한번 써볼게요. 뭐, 소듐, 포타시움, 뭐, 리튬 이렇게 혼자 하나의 종류로만 있으면 그냥 다 엘리먼트야. 음. 자, 그러면 또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럼 하이드로젠 아톰을 말하고 싶을 때는 정확하게 하이드로젠 아톰, 하이드로젠 아tom이라고 말해야 H고요. 그냥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면은 H2라는 거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부터. 또 하나,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하이드로젠 아이온이라고 하면 H 플러스인데 보통 얘는 프로톤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야.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 그냥 미리 한번 정리를 해둘게요. 너무 많은가? 하나만 더. 이것도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하이드로젠이 H 마이너스 아이온으로 존재할 수도 있거든. 그거는 하이드라이드라고 해요. H 마이너스. 하이드라이드 아이온. 그래서 우리 뒤에서 다 배울 건데 보통 이렇게 IDE로 끝나면 N아이온. 마이너스 차지드 있는 아이온이에요. 음, 잠시 필기할 시간 줄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은 정확한 스트럭처를 다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소디움, 포테시움, 리튬 어떻게 생겼는지 다 잘 몰라도 괜찮아. 그냥 한 종류의 엘리먼트로만 있는 애들 다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컴파운드. 자, 컴파운드는 뭐래? Atoms of different elements combine enough fixed ratios to form compounds which have different properties from their component element. 자, 이거 볼게요. 이그샘플로 한번 써두면 컴파운드 같은 애들은 CO2, H2O, NH3, CH4 요런 애들. 지금 카본이 원 카본 투 oxygen 아톰 이렇게 비율이 fixed ratio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카본 다이옥사이드 하면 항상 CO2고 H2O water이죠. 다 알죠? 얘는 항상 2 to 1 ratio로 딱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야. 그쵸? 얘도 암모니아 NH3, CH4 메테인.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앞으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암모니아, 메테인. 자, 얘네들은 지금 엘리먼트가 두 개 이상 들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컴파운드예요. 자, 근데 또 있어. 여기 보면은 they have different properties from their component element. 이게 뭐냐? CO2 is composed of carbon and oxygen, right? 다른 각각 엘리먼트랑 그러니까 얘 프로퍼티하고 얘 프로퍼티가 다른 거야. 얘도 마찬가지. O2랑 요 프로퍼티하고 달라요. 달라졌어, 이제. 새로운 성질이 생긴 거야. 여기에 각각 가지고 있었던 프로퍼티는 여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개 보기로 했죠? 엘리먼트, 컴파운드 이렇게 두 개 봤고 마지막으로 믹스처. 믹스처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다 필기 다 하면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mixtures form when substances combine without chemical interaction. 자, chemical interaction 이런 말 나와 있죠. chemical interaction이 뭐냐면 그냥 chemical reaction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chemical reaction 거치지 않고 without chemical reaction 새로운 물질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mixture라고 해요. 결국 without chemical interaction이라는 거는 physical process만으로 뭔가가 섞였다,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볼 거긴 한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physical process, physical reaction, process로 쓸게요. 요거를 chemical reaction하고 구분되는 반대 뜻으로 많이 쓰거든? 자, 이런 게 뭐가 있냐 잘 알아두세요. mixing, 또 뭔가 dissolve 하는 거, dissolution, 아니면 state,
뭐 state change, phase change 이런 게 전부 다 physical process야. physical process, 뭐 physical change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mixture 어디 보면 되냐면 요 밑에 여기 mixture 보면은 pure substances can physically combine 이라고 나와 있죠.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이런 mixing 아니면 뭐 dissolution 이런 걸로 mixture 만들 수 있는데 retaining their individual properties. 자, 그래서 소금 물 하면은 이게 바로 mixture야. 그쵸? 얘 지금 salt 플러스 water이니까 physically 그냥 dissolve 시킨 거죠. 그쵸? 자, 그래서 mixture example 소금물, salt water 요런 건데, 자, 보면은 소금물은 짠 것도 있고, 싱거운 것도 있고, 우리가 소금을 얼만큼 넣는지는 내 맘대로지. 그쵸? 그래서 믹스처 같은 경우는 fixed ratio 아니고요. variable ratio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아까 컴파운드는 fixed ratio라고 했었잖아. 근데 얘는 variable ratio로 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기억해 주세요. variable ratio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individual properties are retained. 그치? 소금 물에는 그 소금의 성질도 있고 짠맛이 그대로 나잖아. 그쵸? 그리고 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그게 두 개 섞여버린 거지. 그래서 아까 컴파운드랑 차이점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믹스처하고 이제 pure substance를 구분하는 방법이 믹스처 방금 요거고 pure substance 안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엘리먼트도 있고 컴파운드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얘 엘리먼트고 얘 컴파운드 요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컴파운드들은 전부 fixed ratio로 1대1, 2대1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각각은 다 pure substance. 마지막으로 나온 얘는 우리가 앞으로 종종 뭐 캠에서도 나오고 바이오에서도 나오는데 얘 글루코스예요. 글루코스 말고 이제 뭐 다른 슈거 타입들도 있어. 근데 대표적으로 글루코스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믹스처 종류를 또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homogeneous mixture, heterogeneous mixtures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보고 있죠. 자, 뭐겠어? homogeneous mixture는 uniform composition.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금을 물에다가 잘 녹이면 모든 부분에서 그 concentration이 다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uniformly mixed 되어 있는 게 homogeneous mixtures라고 보면 돼요. uniform compositions and properties throughout mixture. 그래서 homogeneous mixture 다른 말이 solution이야. 여기 똑같은 뜻이에요. solution하고 homogeneous mixture. 자, 그리고 알로이 들어봤나요, 여러분? 알로이 배웠나? 처음 들어보나?
메탈 여러 개 섞은 거야. 뭐, 스틸, 브라스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애들이 메탈끼리 섞은 믹스처, 이런 게 알로이예요. 그래서 메탈 믹스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 에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 공기 중에 거의 이제 uniformly 뭐 나이트로젠, 뭐 억시즌, 아르곤 이런 게 막 다 섞여 있기 때문에 air, homogeneous라고 보면 되고 헤테로는 non-uniform composition. 그래서 뭐 샐러드 드레싱 당연히 뭐 non-uniform 하겠죠. 뭐 garden soil, 오일 플러스 water 얘네들은 지금 서로 잘 안 섞이는 애들인 거 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오일하고 워터 이런 애들은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볼 때 오일 얘가 non-polar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water는 polar.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miscible 하지가 않아. 잘 안 섞여. 그래서 homogeneous 하게 될 수가 없어. They're immiscible. 자, 방금 배운 거 이렇게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걸로 한번 쭉 복습할 때 체크할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아직까지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쉽죠? 너무. 눈 감고도 배우겠다, 이 정도.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우리 실험 방법 몇 개를 볼게요. 이런 실험 테크놀로지들, 이런 거 잘 배워놔야 돼. 이제 요즘 기출문제가 점점 그 실험의 디자인 같은 거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음. 자, separating mixtures.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런 mixture 종류를 이렇게 separating 하는 방법을 몇 개 배울 거예요. 근데 좀 익숙한 것들도 있을 거야. filtration 같은 거 다 알지? 되게 간단한 실험이죠. filtration은 그래서 한 번씩 학교에서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림의 옆에 번호를 좀 써놓을게. 요 그림이 filtration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들 체크 좀 해볼게요. 우리가 filtration이라는 거는 filter paper하고 funnel 필요한 거 다 알죠? 이 깔때기랑 funnel하고 filter paper. filter paper는 작은 그 뭐야 porous paper인 거죠?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걸러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솔루션이 있고 이렇게 걸러지는 남는 애들이 있잖아? 이때 요것도 알아야 돼. 자, residue 하면 요 위에 걸러지는 애들, 여기 남는 애들 그러니까. 그리고 filtrate 하면은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애들. 이제 요런 term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residue, filtrate. 그래서 filtration은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리퀴드에 솔리드가 잘 녹으면 쓸 수 없겠죠. 그치? insoluble 솔리드를 리퀴드에다가 섞었을 때 이 솔리드만 걸러낼 수 있겠죠. 또는 어떤 거 있냐면 소금하고 저기 뭐야 샌드, 솔트 샌드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물에 녹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물에다가 잘 녹여서 필트레이션 하면은 두 개가 이제 세퍼레이트 할 수 있겠죠. 그런 실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filtration 요거는 뭐 쉬울 것 같고 자, 두 번째 crystallization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한번 볼게. 요 밑에 그림에 두 번째 요거가 filtration 그림이에요, 지금.
자, 보통 이렇게 이제 crystallization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sugar, 오케이. sugar하고 뭐 다른 어떤 impurities, 다른 솔리드를 같이 섞여 있는 거를 이제 다 분리해 보고 싶다고 할게. 너무 어려운가? 잠깐만. 좀 쉬운 예시를. 아, 오케이. 일단 sugar만 생각해 보세요. 얘가 물에 일단 잘 녹는 애죠, sugar. 근데 물에 녹일 때 보통 솔리드는 요거 다 배웠나?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 temperature 올라갈수록 솔리드 solubility 어때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물이 따뜻하면 그치? 잘 녹지. 맞아, 맞아. solubility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솔리드 solubility가 달라지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솔루빌리티가 떨어지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뜨겁게 해서 슈거 최대한 다 녹여 여기다가. 녹인 다음에 자, 얘를 계속 히팅을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물이 점점 날아가겠죠. 그래서 물이 evaporate 하면서 물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럼 물이 점점 줄어들면 이 안에 슈거 완전 맥시멈으로 솔루블하게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saturated 이런 표현 다 들어봤나요? saturated solution이라는 건 maximum solubility로 다 녹아있다는 뜻이야. 아니면 좀 더 쉽게 이해해보면 되게 concentrated solution을 만들어낸 거야, 지금. 뭔지 알겠지? 이렇게 찐득찐득해서 물이 많이 없어지고 그 안에 슈가 꽉 차 있는 거야. 자, 자, 이렇게 물을 날려버리다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한번 이제 스포이드로 요 솔루션을 조금 꺼내와서 콜드 타일 있죠? 차가운 타일에다가 똑 떨어뜨려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 콜드 타일이라는 건 뭐야? 이제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solubility가, solid solubility가 뚝 떨어지면서 녹지 못하는 insoluble solid가 이렇게 크리스탈하게 나오는 거야. 녹아있지 않고 크리스탈하게 이렇게 솔리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아, 지금 바로 크리스탈 나온다 하면은 요 솔루션 이제 꺼내다가 냅둬. 그냥 냅두면은 이 안에서 sugar crystallize 이렇게 다 크리스탈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히팅을 더 이상 안 하니까. 똑같이 여기도 온도가 떨어지고 solubility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솔유블한 애들이 이렇게 크리스탈로 나오고, 그래서 얘는 약간 테스트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 만약에 요 콜드 타일로 했을 때 바로 크리스탈 안 생기잖아? 그러면 물 더, 아직 더 날려보내야 된다는 뜻이야. 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미리 테스트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pure sugar만 이렇게 딱 crystallize하게 얻어낼 수 있는 실험이고, 만약에 이제 impurities가 같이 섞여 있었다면, 요런 애들은 아직 솔루션에 그냥 녹아 있는 거야. 어. 근데 그러려면 요 impure한 물질들이 좀 더 solubility가 높은 애여야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는 안 배울 수도 있어. 일단 뭔지 알까? 자, 이렇게 인솔유블한 애들이 다 녹아 나왔잖아, 지금. 아예. 크리스탈하게 나왔잖아, 슈거. 근데 다른 애들은 아직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퓨어 슈거만 딱 크리스탈하게 딱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요렇게가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으로 디스틸레이션.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은 요 3번, 4번 두 개예요. 요건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자주 또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두 개 별표 쳐놓게. 3, 4번. 요 밑에 그림이 이제 얘가 3번. 요거, 디스틸레이션이에요. 디스틸레이션은 뭐를 쓰는 거냐면, 자, 서로 두 개가 미서블한 리퀴드일 때, 예를 들어, 에탄올, 워터 이렇게 두 개는 그냥 같이 섞여버리면 끝이지. 그치? 다 그냥 완전 미서블한 애들이잖아. 자, 근데 얘네들이 다른 특징, 바로 보일링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water 얘는 보일링 포인트 100도씨죠. 그리고 에탄올은 보통 한 70도 근처. 요 정도예요. 그럼 요렇게 히팅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룸 템퍼처에서 한 25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점점점 힐링하면서 온도 올라갈 때 먼저 70도가 되겠죠? 그때 에탄올이 먼저 보일링 해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에탄올 가스가 에탄올 베이퍼 형태로 먼저 나오면 쭉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자, 요 부분 천천히 볼게요. 컨덴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얘는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애야. 지금 water in, water out라고 돼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험할 때 유리 주변에 물을 흘리면 물이 보통 차가운 물이거든? 그래서 온도를 뚝 떨어뜨려.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 가스에서 리퀴드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탄올 베이퍼 여기까지 온 게 다시 에탄올 리퀴드로 컨덴세이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이는 거야. 이때 워터 아직 안 나왔죠. 왜냐면 워터 보일링 포인트가 100도씨인데 여기 70도였잖아.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먼저 나오는 애를 우리가 distillate.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는 요 리퀴드 자체를 distillate라 하고 first distillate는 뭐겠어? lower boiling point가 먼저 first 나오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디테일한 디자인을 좀 볼게요. 온도가 이제 요 튜브를, 요 온도를 뚝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뜨거운 베이퍼 나와가지고, 방향이 요렇게 가고 있겠죠? 에탄올 베이퍼 방향이 지금 보여? 요 안에서 요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요 water in, water out 방향이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아래쪽, 저기 먼 쪽에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뜨거운 베이퍼 가는 커런트, 아니, 그러니까 이 흐름이랑 물이 지나가는 흐름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이게 사실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더 효율이 좋아. 이 원리를 우리가 뭐 바이오에서도 쓰고 요 캠 실험 같은 거에서도 쓰니까 일단은 이름만 알아둘게요. Counter Current Exchange라 하거든? Counter 하면 반대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반대로 간다는 거야. Counter Current System. 자, 일단은 얘가 더 more efficient한 애라는 것만 알아둘게요. 바이오에선 이런 거 원리까지 자세히 배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요 실험의 디테일로 그래서 물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방향이 거꾸로 가야 돼. 자, 그래서 distillation 실험 꼭 기억해줘야 돼요. 얘는 언제 쓴다? 보일링 포인트 다른 애들. 이렇게 differential boiling point 가는 miscible liquid 두 개를 separate 할 때 쓸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어, 우리 넘어가기 전에 또 요런 거. 아, 뒤에서, 뒤에서, 여기서 금방 보자.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크로마토그래피 볼게요. 얘가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실험이고요. 자, 우리가 아직 폴리리티 이런 거 잘 안 배우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먼저 해볼게요. 일단 solvent, solvent를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mobile phase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왜냐면 solvent라는 데다가 페이퍼 이렇게 딱 담궈 놓으면 얘가 쭉 페이퍼를 적시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mobile phase 그리고 페이퍼 얘는 가만히 있는 애죠. 그래서 얘는 뭐 stationary phase.
자, polar, non-polar 아직 안 배웠어도 괜찮아요. 일단 페이퍼에다가 우리가 뭐 polar substance라고 해볼게. 그리고 solvent는 뭐 non-polar substance를 썼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사이에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 요게 그냥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림을 간단하게 좀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종이 담궈 놓고 그냥 점만 띡띡띡 찍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뭐 색깔 다르게 찍어도 되고. 자, 여기에 여러 피그먼트가 다 섞여 있던 잉크 하나를 딱 찍어 놓고 솔벤트가 종이 적시면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 안에 섞여 있던 여러 피그먼트가 녹아서 같이 이동을 한 거야, 지금 위쪽으로. 자, 이때 페이퍼하고 더 잘 달라붙는 피그먼트가 있고 솔벤트에 더 잘 붙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가 페이퍼하고 잘 붙는 애는 지금 위로 많이 올라갔을까, 못 올라갔을까? 못 올라갔겠죠. 종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위로 움직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보라 색깔 피그먼트 같은 애 있죠. 얘가 more attracted to paper. Substances that are more attracted to paper. 그런 애들이 아래쪽에 나오고 반대로 위쪽에 있는 애들은 솔벤트에 잘 녹아서 같이 따라 올라간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페이스에 more attracted to solvent. 또는 움직인 게 지금 moving faster. 얘가 더 지금 같은 시간 동안 빨리 움직였으니까 더 많이 이동을 한 거겠죠? 자, 근데 누가 더 솔벤트에 잘 붙는지, 누가 더 페이퍼에 잘 붙는지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몰레큘의 폴리리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배울 거야. Polar substance는 polar substances are more attracted to other polar substances. 그러니까 polar끼리 잘 붙고 non-polar끼리 잘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solvent가 non-polar이다라고 했으면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이 더 non-polar, less polar한 애들이 되는 거야, 지금. 왜냐면 solvent가 non-polar로 나왔으니까. 이거 바뀔 수 있어. 만약에 solvent가 polar이다 그러면 위쪽이 more polar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위쪽에 나오는 게 solvent like라고 보면 돼. 음. 아래쪽에 붙은 게 paper like. 여기서는 지금 more polar.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 여기다 해보면 크로마토그래피. 얘는 substance마다 different polarity, different polarity 따라서 different moving rate.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한 번 더 자세히 뒤에서 한 번 더 배울 거야. 크로마토그래피는 여기서 이제 뭐 움직인 거리 계산 뭐 이런 거인데 뭐 안 어려워. 그냥 간단해요. 요 그림에서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세퍼레이트 하고 만약에 얘를 내가 여기도 더 뭐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해볼게 만약에 그럼 얘를 90도 돌려서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90도 뭐 클락와이즈로 90도 돌려서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세퍼레이트를 또 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캠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요 원리 알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 2D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더 막 자세하게 분리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실제 실험 장치 사진들도 그냥 한번 볼 수 있게 여기 넣어놨어요. 한번 쭉 보고 또 우리가 뒤에서 디스틸레이션 요거는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면 나중에 올게니캠 실험에서 요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실험하고 또 다른 실험, 리플럭스라는 실험을 또 배울 건데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상황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일단 지금 이렇게 보고 자 얘는 이제 이 펜슬 라인이라고 보통 여기를 볼펜 말고 연필로 그려요. 왜냐면 볼펜 잉크가 같이 녹아서 막 섞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보통 펜슬 라인 찍어 놓고 요 안에 이렇게 잉크 내가 보려고 하는 거 여러 개 해두면 이제 솔벤트 이동하면서 쭉 올라가겠지, 같이. 그래서 보통 이 잉크 찍는 부분은 솔벤트에 이렇게 담기면 안 돼. 그쵸? 솔벤트는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잠겨 있고 그거보다 좀 높이 요렇게 된 거죠. 하면 알아서 얘가 이렇게 적셔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요 나중에 요거 미리 볼까? 예, 뒤에 나오지만 한 번만 그냥 미리 한번 볼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잘 보면 솔벤트가 이동한 요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어떤 피그먼트 하나를 이렇게 딱 뭐 예를 들어 잘 안 보이긴 한데 뭐 여기에 나타났다고 해보자 점이. 그래서 요렇게 A, B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뭐 substance X라고 해볼게. 이거를 retention factor 뒤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B분의 A 어떤 거리의 비율이 나올 수 있겠죠. 어, 요 ratio가 distance moved by the substance over distance moved by the solvent. 요 ratio를 비교한 게 retardation factor라고 해.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오케이. 자, 표로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 복습할 때 쭉 정리해 보세요. 요거 보면서. 있고
요 뒤엔 이제 또 다시 쉬워. 약간 완전 복습 느낌이야. 요 남은 스테이트 요런 거.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조금 어려워진 내용. 오케이. 됐어, 됐어. 음, 우리 잠시 쉬었다가 여기 States of Matter부터 이어서 5분 쉬었다가 볼게요. 네.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질문 있나? 체크하고 해볼게요. 아직 질문 없지? 없어요? 없어요? 승표야, 피곤해? 피곤해? 왜? 이 앞에도 뭐 많이 있었나? 공부할 거? 힘내세요, 여러분. 자, 이제, 네. 자, state of matter부터, 보자. 이거는 뭐 다 너무 익숙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볼게요. 우리 뭐 솔리드 특징 하면은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걸 일단 계속 생각을 하면 돼. 솔리드 하면 일단 fixed shape. 자, 그리고 솔리드는 우리가 막 누른다고 해서 뭐 압축되는 애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fixed volume 그리고 particles are held together by intermolecular forces in a fixed position. intermolecular force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야. 근데 이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particle 사이에 잡아당기는 attraction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그냥 뭐 attraction, 뭐 interaction between particles. 자, 이런 interaction이 되게 강한 애들이죠. solid는. So, 그리고 particles can vibrate about a fixed point. 자, 파리클들이 막 이렇게 멀리 멀리 이동하는 거는 안 돼. 근데 제자리에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런 애들이 solid. 자, 그리고 liquid. 얘는 이제 쉐입이 픽스드가 아니죠. 그치만 볼륨은 여전히 거의 픽스드야. 온도에 따라 조금 변할 수는 있는데 그냥 fixed volume이라고 하면 되고요. And liquid takes up shape of container. 우리가 담는 통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shape이. And particles are held closely together by intermolecular forces. 얘도 마찬가지. 근데 솔리드보다는 좀 약해졌죠, 힘이. 어.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particles have translational velocity, so diffusion can occur. 자, translational velocity라는 게 뭐냐면 아까 vibration만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제자리에서 이 정도 움직이는 거라면 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쵸? 리퀴드 애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파리클이. So diffusion can occur. 그리고 드디어 guess. 게스 워낙 중요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히 따로 아이디어 게스로 배울 거고, 요 structure 1의 거의 끝부분에서, widely spaced particles that completely fill container, 어, widely spaced라는 게 particle 사이 거리가 엄청 먼 거잖아. 그쵸? distance가 너무 멀어서, 원래 particle 사이 가까이 있으면 attraction이 좀 작용을 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요런 attraction을 우리가 그냥 거의 없다, negligible 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widely spaced particle 하고 이어지는 게 그 밑에 보면 intermolecular forces between particles are negligible 나와 있죠. 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pressure of the gas.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gas 단원에서 pressure에 대한 내용 자세히 배울 건데 gas pressure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 컨테이너 안에 게스 파리클이 막 돌아다니다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벽을 때리겠죠. 벽을 쾅쾅쾅 때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when gas particles collide with the walls of the container, 이때 얼마나 세게, 그러니까 force of collision, 그리고 얼마나 frequently collide 하는지, 얼마나 자주자주, frequency of collision.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gas pressure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세게 때릴수록, 뭐 forceful collision일수록, 그리고 more frequent collision일수록 gas pressure increase라고 해요. 뒤에서 자세히 또 배우거든? 일단은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느낌만. 뭔지 알겠죠? 세게 때릴수록 프레셔 높고, 자주자주 때릴수록 프레셔 높은 거예요. 응. 자, 마지막으로 volume occupied by molecules themselves negligible.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gas volume 얘기할 때 이 컨테이너 볼륨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요 파리클 볼륨 있죠? 얘 하나의 볼륨. 이거는 눈에도 안 보이는 애들이잖아, 지금. 가스 몰레큘 하나가 선생님 저 눈 좋은데요? 저 보이는데요? 없지. 가스 눈에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이거는 무시할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volume occupied by molecules themselves are negligible. 이걸 뭐 다른 말로 particulate volum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particulate volume are negligible. 아. 그리고 요 changes of state 이거는 다 요 term 다 알고 있나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 뭐 solid에서 liquid는 뭐 melting, 뭐 반대로 가는 건 freezing 다 알죠? 뭐 evaporation, condensation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liquid에서 gas로 가는 거를 여기는 evaporation이라고 나와 있지만 좀 더 넓은 term은 vaporization이에요. 이게 liquid에서 gas로 가는 건데, 이 안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야. evaporation이 있고, boiling이 있는 거야. 차이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evaporation,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냥 물 컵에 이렇게 떠다 놓으면 날아가잖아, 저절로. 그쵸? 팔팔 끓이지 않아도 물이 그냥 요 surface에서 water vapor 날아가죠? 그게 evaporation이야. 근데 boiling이라는 거는 내가 boiling 포인트까지 히팅을 많이 했을 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둘 다 state change만 봤을 땐 liquid에서 gas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melting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조금 90학년 요때는 뭐 melting 이렇게 쓰는데 IB에서는 fusion 요렇게를 좀 더 많이 쓰고요. freezing은 crystallizati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 실험에서의 crystallization하고는 달라, 다른 뜻이죠. 근데 단어는 똑같이 써요. 응. 이거 sublimation 요것도 다 들어봤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게 날아가고 또 반대로 가스에서 드라이 아이스로 솔리드로 바로 만드는 게 디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내용 체크고, 그죠?
자, 그리고 change of state. 요것도 우리 뒤에서 나중에 이제 reactivity 때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지만 미리 요걸 좀 알아놓으면 앞으로 이제 이해할 때 좀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어. 그래서 볼게. 우리가 endothermic, exothermic 나중에 이런 걸 배울 거야. 근데 thermal 하면은 히트죠. 그치? 그러니까 endo 하면은 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endothermic reaction 하면은 heat is absorbed. 힐 에너지가 absorb 되는 반응을 우리가 endothermic reaction이라고 하고 반대로 exothermic은 그러면은 heat energy is released. 요런 반응들이에요. 근데 지금 요 그래프는 보면은 increasing energy라고 해서 아이스에서부터 점점 water 되고 vapor 되는 거 보면 힛을 넣어주는 거죠. 온도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엔도테르믹하게 쭉 엔도테르믹 프로세스를 쭉 펼쳐서 그래프로 보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우리 뭐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 heat energy라는 거는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 temperature change, 그러니까 temperature increase 할 때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phase change 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아이스부터 보면은 얘는 지금 solid state고, 아이스에서 water 되는 게 지금 solid에서 liquid 되는 거죠. 그래서 state change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phase가 이렇게 섞여 있는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물로 녹으면 liquid phase. 그리고 liquid에서 gas. vaporization이죠. 그 다음에 gas.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지. 뭐 여기가 멜팅 포인트다, 보일링 포인트다 이런 거 다 배웠을 거.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reactivity part 가면은 요때 들어간 heat energy 계산하는 거, 뭐 요때 들어간 heat energy 계산하는 거 막 이런 공식을 배울 거예요. 뭐 Q는 Q equals MC 델타 T 이런 거 배운 친구 있나 혹시? 아직 없지? 아직 없어도 없는 게 정상이야. 혹시 해서 물어봤어. 응. 자, 요 그림을 일단 이 그림 어렵지 않죠? 응? 그래서 미리 한번 본 거고 나중에 요거는 또 자세히 배웁니다. 자, 계속해서 자, 우리가 이제부터 temperature에 대한 내용을 요걸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Kelvin temperature라는 걸 많이 쓸 거야. 들어봤지, 다. 들어봤을까? 우리 원래 이제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셀시어스, 디그리 셀시어스 요 유닛을 쓸 수도 있고 켈빈이라는 유닛을 쓸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제 예를 들어 25 degree Celsius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알아서 켈빈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정확하게는 0도씨가 273.15지만 우리가 이제 IB에서 계산을 할 때 그냥 273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degree에서 켈빈으로 갈 때 플러스 273. 그래서 얘는 298 켈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켈빈 템퍼처 여기 보면은 뭐 absolute zero라는 거 보이죠? absolute zero. 요게 이제 0 켈빈이라고 해서
그리고 켈빈 템퍼레처 다른 말로 뭐 absolute temperature라고도 할 수 있어요. 표현은 그냥 두 가지 다 알아놓을게. absolute temperature. 자, 요거는 그냥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교과서나 이렇게 배울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내용은 뭐냐면 이 absolute zero라는 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배경만 잠깐 설명을 해보면 어렵지 않아. 켈빈이란 사람이 이걸 찾아냈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가스가 온도 줄어들면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갈 때 볼륨 줄어드는 거 다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몰랐어도 돼. 뒤에서 다시 배워. temperature 내려갈수록 가스의 볼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가스 temperature 그리고 여기가 가스 볼륨이면 온도를 이렇게 뭐 temperature 뭐 요 정도에선 볼륨이 이 정도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본 거야. 데이터를 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대략 뭐 무슨 온도에서는 볼륨 값이 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때 온도가 지금 유닛이 이렇게 셀시우스라고 해볼게요. 근데 요 켈빈이란 사람이 이 데이터를 다 컬렉트해서 보니까 얘를 이렇게 라인을 쭉, 아이고, 따라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얘 뭐야? 그 저거잖아. linear equation 찾아볼 수 있겠죠. y equals ax plus b 이런 식으로. 켈빈도 요 정도 수학 다 할 줄 아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뭐야? 예전에 다 배우죠? 요 수학. y-intercept, x-intercept 이런 거 다 배우잖아. 그쵸? 여기에 y 자리에 0 넣으면 x 값이 찾아지죠. 그래서 theoretically 요 값이 몇인지를 찾을 수가 있었겠지. 그 값이 마이너스 273.15였던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볼륨이 0 되는 temperature라는 거 알 수 있겠죠. gas volume 0 되는 temperature. 여기가 absolute zero야. 그래서 여기를 켈빈이 이제부터 0 켈빈이라 하자라고 새로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가스가 zero 볼륨 되기 전에 온도가 엄청 떨어지면 그 전에 이제 컨덴세이션 일어나서 리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theoretical한 값이야. 요 숫자로 x-intercept 찾아낸 값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게 이제 Kelvin temperature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받고 오케이. 됐어요. 이제부터 여기 nuclear atom. 이게 우리 개정 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우긴 했는데, 문제에서 사실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 왜냐면 개정 후에 샘플 문제들 보면 여기에 꽤 어려운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딱 풀려봤을 때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거 잘 봐야 돼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부터 nuclear atom, atomic structure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atom consists of a positively charged nucleus that contains protons and neutrons.
자, 요런 term들 다 알까? protons, 뭐 neutrons, 얘네들 합쳐서 뭐 nucleons라고 하고요. 또 electrons occupy the vast region outside the nucleus. The key factors of a nucleus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nuclear atom 생김새를 잠깐 요 뒤에서 먼저 볼게요. 요 안에 이렇게 뭉쳐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nucleus라고 하고 그 안에 프로톤이라는 positive charged particle 있고 neutrons라는 no charged particle 있어요. 그리고 electron은 negatively charged죠. 그래서 nucleus는 프로톤하고 뉴트론이니까 얘는 당연히 positive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당연히 이제 다 머릿속에 알고 있을 거고, 아직 이렇게 막 일렉트론이 orbiting 하고 이런 건 몰라도 돼.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처음엔 볼 거야. 지금 그냥 쉬운 그림 하나만 그려줄게, 그러면. 얘 가운데에 프로톤, 뉴트론 요런 게 합쳐져서 있고, 주변에 일렉트론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냥 요거죠. 어, 여기가 프로톤, 여기가 뉴트론. 합쳐서 뉴클리어스. 여기는 일렉트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된 아토믹 스트럭처 이렇게 됐는데 옛날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 이 안에 뭐 어떤 찰지가 있고 뭐 이렇게 뭉쳐져 있는지 퍼져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옛날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약간의 그 히스토리를 보자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J.J. 톰슨이라는 J.J. 톰슨이라는 분이 먼저 아톰 스트럭처를 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JJ 톰슨의 이거를 이름이 좀 귀여워요. 플럼 푸딩 모델. 귀엽죠?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해서 푸딩 안에 플럼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일렉트론이 콕콕콕 박혀 있는 게 아톰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전체 그 푸딩 반죽은 그냥 파지티브 차지가 이런 식으로 퍼져 있고 그 안에 중요한 건 그 플럼, 일렉트론.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JJ 톰슨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JJ 톰슨에서는 이 일렉트론의 존재가 조금 중요했던 거야. 일렉트론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자, 근데 JJ 톰슨 이후에 이제 러더퍼드라는 분이 러더퍼드가 어떤 실험을 하나 통해서 뉴클리우스를 발견을 했어. 이게 중요해. Discovery of the nucleus. 그래서 그 밑에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라고 실험도 우리가 볼 거고요. 그럼 뉴클리우스가 이제 어떤 애다라고 정리한 결론부터 볼게. 뉴클리우스는 아톰을 꽉 채우고 있는 애가 아니라 가운데에 조그맣게 highly dense particle로 있는 애죠. 이제는 우리가 그 모양이 어느 정도 떠오르잖아. 요렇게. 여기 지금 뭉쳐 있는 애야. 퍼져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it is a very small compared to the atom size itself. 그리고 it is a highly dense structure containing virtually all the atom's mass. 이렇게 아톰 매스라는 게 전부 다 뉴클리어스에 가지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positive charge.
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꼭 알아야 돼. 밑에 실험을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는 뉴클리어스 특징이고, 이제부터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 Ernest Rutherford's Gold Foil Experiment. 자, 얘가 뭐다? 뉴클리어스 발견한 중요한 실험이다. 러더퍼드.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포일이 뭐야? 이렇게 얇은 그 포일 알죠? 알루미늄 포일 같이 골드를 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놓고, 여기에 알파 소스라는 게 있죠? 자, 알파 소스라는 거는 알파 파티클을 이렇게 총처럼 뿅뿅뿅 이렇게 쏘는 거야. 근데 이 알파 파티클이 뭔지가 중요해. 얘는 힐륨의 뉴클리아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힐륨이라는 애의 뉴클리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positive charge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파 파티클이 positive인 거 꼭 알아야 돼요. 자, 알파 파티클을 총으로 이렇게 뿅뿅뿅 쐈어. 골드 포일에다가.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내가 쏜 알파 파티클이 튕겨서 나왔을 때 만약에 부딪히면 여기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눈에 보일 수 있게 디텍션이 가능한 이렇게 모니터를 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 동그랗게. 그래서 이 알파 파티클의 경로를 본 거야. 어디로 얘가 주로 가는지. 근데 봤더니 대부분 most of the alpha particles are undeflected. 안 휘어지고 그냥 일자로 가서 여기에 주로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파티클이 일단 일직선으로 간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조금 slight deflection, 약간 휘어진 애들이나 아니면 large deflection, 이렇게 많이 튕겨내는 애들도 있었대. 가끔 가다가.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우리가 골드 포일 아주 얇다 했으니까 거의 아톰을 싱글 레이어로 얇게, 틴 레이어로 이렇게 폈다고 해볼게. 그리고 골드 포일을 옆에서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이라고 해보자. 이해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골드 애톰인 거. 옆에서 쳐다본 거야, 골드 포일 이렇게 얇게. 이해되지? 이해되지? 이해될까?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알파 파티클이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냥 아니, 통과해서 쭉 지나갔다는 거는 뉴클리어스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 빈 공간이었다는 뜻이었겠지. 그러니까 뭐가 부딪히지 않고 그냥 슝 빠져나간 거야. 그러다가 가끔씩 요 작은 뉴클리어스한테 딱 붙는 애들이 살짝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갈 수 있잖아. 부딪히면. 그쵸? 또 약간 정통으로 맞으면 많이 휘어지겠죠, 이렇게. 디플렉션이 이렇게 큰 각도로 할 수도 있겠지. 이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러더퍼드가 해석을 한 게 most alpha particles are undeflected. 다 통과했다는 건 일단 아톰 안에 뉴클리어스가 small sized다. small sized라는 거 알아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뉴클리우스가 되게
좀 솜사탕 같이 이렇게 퐁실퐁실한 애였으면 그냥 뚫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 부딪혔을 때 그냥 뚫고 갈 수도 있는데 튕겨서 나왔다는 거는 덴시티가 높았다는 거야. 그쵸? highly dense한 애라는 거 알아냈고 또 마지막으로 당연히 positive charge. 왜냐면 알파 자체가 positive charge니까 만약에 얘가 negative charge였으면 가서 이렇게 붙었겠죠. 알파를 쐈을 때 튕겨져 나왔다는 거는 positive charge이다. 자, 이게 바로 뉴클리어스다. 라고 러더퍼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정리 하나 볼게요. The gold foil experiment falsified the atomic model that preceded it, namely the plum pudding model. 그래서 위에서 본 plum pudding 모델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서 이제 falsify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사이언스를 배울 때는 뭐 어느 사이언스 과목이든 이전에 나왔던 theory가 언젠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나중에는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알고 보니 틀렸네? 하고. 그래서 계속 과학 발달하면서 이전 것들이, 이전에 나왔던 모델이 falsify 될 수 있다는 거. 틀렸다라고 발견해내는 이런 실험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자, 됐습니다. clear atom 시작 부분까지 봤고 여기는 뭐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example 해서 같이 몇 개 쭉 풀어보면서 이후 부분 진도 나갈게요. 아직은 뭐 우리 요 진도 내일까지 진도를 나가야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일단 복습 잘 해오기. 어. 오늘은 문제 풀어오는 숙제는 없고 복습 잘 해오고 내일 볼게요. 여러분.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 있어? 있어? 있구나. 없어? 질문? 없어요? 여러분, 이해 잘 돼? 너무 빨라? 어때? 피드백을 좀 주세요. 빨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오늘 앞에 좀 이렇게 리뷰도 있고 해서 조금 빠르게 나갔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찬찬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